일단 RTO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TOS, 그러니까 리얼타임 OS죠. 그러니까 RTOS를 사용하는 이제 이유,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RTOS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펌웨어 구조가 우리가 슈퍼루프라고 해서 메인 루프를 이렇게 돌리면서 중간중간에 이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함수 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호출해서 계속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인터럽트도 여러 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해서 여러 개의 인터럽트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인터럽트 기능이 있는 어떤 뭐 페리페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작업을 동시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메인 루프 안에 이제 타이머를 이용해서 타임틱을 이용해서 그 코드를 이제 넘블럭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루프를 돌면서 특정한 때가 됐을 때 이 내부의 태스크를 실행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짜죠.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 1번 태스크가 실제적으로 블럭이 걸려가지고 딜레이가 막 1초 걸린다. 실제 1초를 이제 딜레이를 줄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태스크들이 다 이 주기성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뭐 타이머 인터럽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돌리고 뭐 하는 것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 RTOS를 쓰는 거는 여러 개의 기능을, 그러니까 태스크라고 하는 이 기능을 동시에 실행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멀티 스레딩이죠. 멀티태스킹 혹은 멀티 스레딩. 제가 생각할 때는 RTOS를 쓸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멀티 스레딩, 멀티태스킹.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실행할 때 기존에는 각 태스크가 이렇게 시리얼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OS를 쓰게 되면 각각의 태스크를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내가 태스크 1을 짤 때는 그냥 태스크 1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태스크 1에서 딜레이를 1초를 주더라도 다른 태스크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펌웨어 짤 때와 RTOS 쓸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태스크 1을 짤 때 다른 태스크에도 영향을 갈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뭐 그런 시간 지연이 필요하거나 혹은 어떤 페리페럴은 뭐 폴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니까 기다려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다른 태스크에 또 같이 시간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이것도 다 고려해야 되고 하나의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OS를 쓰게 됨으로 해서 그런 이제 다른 태스크에 대한 이 염려사항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짜고자 하는 태스크만 신경 써서 만들면 됩니다. 뭐 딜레이 이런 거 다른 태스크와 상관없이 그냥 딜레이 쓰면 되고요. 그게 이 OS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제 리얼타임 리얼타임은 요 뒤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S 일단 RTOS 중에서 OS의 핵심은 이제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는 뭐냐면 아까 이 멀티태스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쓰는 MCU는 코어가 하나죠.
코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동시에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스크를. 그러면은 어느 누군가는 이 MCU 하나를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 태스크를 이 자원을 쪼개가지고 시간 단위로 쪼개서 태스크 1, 2, 3를 다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스케줄러예요. 그러니까 OS의 가장 핵심은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FreeRTOS를 이제 우리가 쓸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케줄러고요. 그래서 여기 스케줄러가 이 CPU라는 하나의 자원을 여기서 이렇게 스위칭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케줄러가 어느 태스크를 실행할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태스크는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스케줄러가 스위칭을 이제 하게 되면 하나의 태스크는 일단 멈추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태스크로 다시 전환을 해서 걔를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를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요 태스크 하나 기존에 실행하던 거를 일단 그러니까 슬립을 시켜놓고 다시 새로운 태스크 실행했다가 만약 다시 돌아와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 태스크가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뭐 뇌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 몸 두고 뇌를 빼가지고 이렇게 저장했다가 다른 사람 뇌를 껴서 한 1분간 동작시키고 다시 뇌를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 이 뇌가 뭐냐, 이 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데이터, 그거를,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그래서 이 스케줄러는 이 컨텍스트를 스위칭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는 거는 컨텍스트, 어떤 태스크가 독립적으로 돌 수 있는 태스크의 데이터를 교환한다는 얘기니까 태스크를 서로 이 스위칭, 다른 태스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뭐 제가 사람을 뇌로 따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생명 데이터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CU에서는 실제 내부에는 이 레지스터들을 그대로 저장했다가 복원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거의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필수 레지스터. 그래서 아까 컨셉트하고 또 스위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의 블록처럼 이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 TCB라고 하는데, 뭐 FreeRTOS나 이런 문서나 이런 걸 보면 TCB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OS 문서를 봐도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RTOS에서 이 OS의 가장 핵심은 스케줄러고, 또 스케줄러 안으로 또 들어가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이제 게 필요하고, 거기서 이 컨텍스트는 온전히 이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데이터. 더 들어가 보면 그거는 이제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럼 일단 OS의 기본적인 핵심 기능은 이제 알아봤고, 그럼 앞에는 리얼타임은 뭐냐? 리얼타임은 RTOS에서 이 실시간은 어떤 특정한 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리얼타임입니다. 내가 100ms 안에 어떤 태스크를 실행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100ms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반이 된다고 하면은 리얼타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리얼타임 OS라고 하면 뭐냐? 목표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줄러. OS의 핵심은 스케줄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리얼타임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OS에서 리얼타임성은 뭐냐? 그럼 그 스케줄링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태스크를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의 태스크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스케줄러가 이제 보장을 이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점형 스케줄러라고 하는데, 선점형 스케줄러가 지원이 되면 일반적으로 리얼타임 O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윈도우나 이런 거는 리얼타임 OS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마 스레드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딱 우리가 MC에서 쓰는 이런 것처럼 우선순위가 높으면 무조건적으로 이 스케줄링 되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점형 스케줄링이 되면은 이제 리얼타임 OS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면 태스크 1, 2, 3 이렇게 있는데 제일 높고 중간, 로우. 그러면은 태스크 3가 가장 낮은 게 실행을 하고 있다가 3보다 높은 놈이 실행이 되면 이제 3는 잠시 잠자고 있고 슬립 상태에 들어가고 태스크 2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종료를 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먼저 먼저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RTOS를 쓸 때는 이런 그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가 다르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먼저 실행되는 건 이제 알고, 그 우선순위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가 같으면 같았을 때 이 스케줄러가 또 스위칭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제 라운드 로빈이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그거는 라운드 로빈은 우선순위가 같은 놈이 두 개가 있으면 라운드 로빈은 특정 시간 텀, 1mm다. 그러면 1ms 단위로 서로 교차하면서 실행해 줍니다. 세 개가 있으면 1mm, 1mm, 1mm 이렇게. 네. 그리고 라운드 로빈이 아니고 뭐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 우선순위 태스크가 끝나면 다음 태스크로 전환해 줍니다. 네. 근데 사용하기에는 라운드 로빈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훨씬 편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러니까 리얼타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끝나지 않아도 되는 작업들, 뭐 예를 들면 로깅을 한다거나 뭐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읽는다거나 이런 거는 뭐 몇 미리세컨드, 몇십 미리세컨드 느려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업들은 다 그냥 같은 레벨로 다 둡니다. 네. 같은 레벨로 다 두고 뭐 5ms 단위로 ADC 컨버전 해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피터링 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5ms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태스크가 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5mm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걔는 우선순위 높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할 때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일단 처음에는 다 우선순위 다 같게 놔요. 네. 다 같게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모터 컨트롤을 이제 하는데 이거는 2ms마다 실행이 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주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두죠. 그렇죠? 가장 높게 두고, 그리고 세이프티 관련된 기능을 하는 거다. 그런 거는 더 높게 두고. 네. 그래서 그 세이프티는 다른 어떤 태스크보다 먼저 우선시돼서 실행이 돼서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하고 어떤 모터를 멈춘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시작은 다 동일하게 두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그 태스크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보면은 뭐 태스크를 정할 때 뭐 태스크 빈도라든가 뭐 중요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경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다 동일하게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하나씩 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가장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RTOS를 쓴다고 할 때, 요 정도의 내용만 사실 어느 정도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뭐, RTOS 예전처럼, 아까 그 TCP 블록 같은 거를 실제로 레지스터를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그 코드를 어셈으로 짜가지고 포팅하는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포팅했거든요. 포팅할 때는 아까 이 OS 포팅하기 위해서는 MCU의 그 레지스터 블럭을 파악을 해서 어셈 코드를 짜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친절하게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사용하는 거에서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T OS를 쓸 때 조금 기존 펌웨어랑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기존에 이런 하나의 일반적인 루프를 가진 OS가 없는 펌웨어를 작성할 때는 흰 메모리하고 스택 메모리가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 있었죠. 프로젝트 하나당 하나의 흰 메모리, 하나의 스택 메모리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링커 스크립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힙이랑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 이런 영역들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지정한 메모리만큼 쓸 수 있어요. 근데 OS를 쓰게 되면 이 태스크마다 스택 메모리가 잡히게 됩니다. 이 태스크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체 프로젝트 그냥 일반적인 포맷 짤 때는 그런 식으로 스택을 맨 뒤에 두고 그다음 스태틱 위에다가 힙을 준 다음에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할당된 만큼을 다 쓸 수 있었어요. 근데 RTOS를 쓰게 되면 각 태스크마다 TCB, 아까 그 컨텍스트 스위칭 데이터가 있는 그 TCB하고 스택 메모리가 태스크마다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거마다. 그래서 태스크를 만들 때 이 스택 메모리를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태스크는 스택 메모리를 얼마를 쓰겠다. 그래서 만약 여기 스택 메모리를 만약에 100바이트를 지정했는데 스택 메모리를 500바이트 로컬 변수를 선언을 하고 사용하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펌웨어를 짤 때보다 이 스택 메모리에 대한 그 관리가 중요하다. OS를 쓸 때는. 그리고 이 스택 메모리도 일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힙 메모리에 넣을 수도 있고 스태틱 메모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 구현을 할 때 요 태스크를 정의를 할 때 생성할 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메모리 영역에 할 수 있는데 힙 메모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힙 메모리가 아니고요. 여기 힙 메모리가 아니고 이 RTOS를 초기화를 할 때 RTOS에서 사용할 전용 힙 메모리 공간을 따로 지정을 합니다. 따로 지정을 해요. 그거는 여기와 다른 실제로는 이 스태틱 메모리에 잡히게 됩니다. 스태틱 메모리에 RTOS에서 쓸 힙 메모리 공간을 별도로 할당을 해줘요. 그 다음에 태스크를 만들 때 그 힙 메모리에 할당을 할지 스택 메모리를 혹은 그냥 스태틱 그냥 전역 변수처럼 하는 메모리에다 할당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걸 스태틱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면 한 번 할당하고 나서 해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전원이 꺼질 때까지는 한 번 할당하고 나서 제거를 못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를 실행하고 나서 얘는 절대 죽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 터미네이션 되지 않는, 삭제되지 않는 태스크다. 그러면은 이제 스태틱에다가 넣어도 되고요. 근데 이 태스크는 한번 만들어졌다가 다시 제거했다가 또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게 반복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흰 메모리에다가 할당을 하는 게 이제 유리하겠죠. 네, 왜냐하면 흰 메모리는 추가했다가 다시 리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태스크나 이런 거는 한번 생성하고 나면 사실 삭제를 안 합니다. 네, 삭제를 이제 안 하고 흰 메모리도 거의 스태틱처럼 이제 쓰게 돼요. 그럼 아까 이 RTOS에 그 흰 메모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설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흰 메모리에 대한 정책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 흰 메모리도 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아마 여기 그 옵션을 할 때 힙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4번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할당하고 나서 다시 재할당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힙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인베디드 펌웨어를 할 때 동적 메모리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적 메모리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고 이제 할 때 실제 그 멜록 함수가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습니다.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메모리를 할당 해제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멜록 함수를 동시에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쓰고자 할 때는 처음 태스크가 이제 시작할 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해제를 안 한다거나, 네, 혹은 그 멜록 함수를 스레드 세이프하게 만들어주는 아마 그 옵션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해제를 할 때 락을 걸고 해제한 다음에 할당을 할 때 락 걸고 할당하고 나서 락을 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파편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성 해제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 메모리는 충분한데 실제로 가용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펌웨어 같은 경우는 거의 전원을 끌 때까지는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무한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편화 되면서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적 메모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쓰지 않는 걸로.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R2S를 쓰는 이유와 OS의 가장 핵심은 스케줄러, 그리고 리얼타임성을 가졌다는 거는 스케줄러가 선점형, 이제 스케줄러라는 거고, 선점형이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이제 가진 태스크를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먼저 실행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고, 태스크에는 태스크별 스택 메모리가 따로 할당이 돼서 각각의 태스크의 그 스택 메모리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RTOS를 쓰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IPC라고 하는 건데, 멀티태스킹이 되면서 여러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각각의 그 태스크 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이 태스크와 태스크 사이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직접 뭐 큐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도 되죠. 근데 실제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RTOS를 쓰게 되면서 이 스케줄러를 RTOS에서 여러 개의 태스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태스크가 내가 작업할 때만 작업을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슬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 슬립에. 슬립에 안 들어가면 우선순위 높은 놈은 다 라운드 로빈으로 계속 리소스를 먹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스케줄러를 가장 활용을 하려면 태스크 간 어떤 데이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걸 IPC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마포가 있고요. 그리고 뮤텍스라는 게 있고 Q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RTOS를 쓰면서 이 세 개 이외에는 거의 쓰지가 않습니다. 세마포, 뮤텍스, Q. 사실 세마포도 거의 안 쓰고 저 같은 경우는 뮤텍스하고 Q 정도만 씁니다. 그래서 뭐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각 태스크들이 어떤 이 공유 자원들이 있습니다. 공유 자원. 공유 자원이라고 하면은 뭐 MCU에서 보면은 페리페럴들, 뭐 UART라든가 뭐 타이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소스라고 하면은 그 리소스를 여러 태스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 권한을 얻는 겁니다. 권한을 얻는데 얻은 놈만 이 리소스를 쓰고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어는 그 카운트 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어는 어떤 그 카운트 값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세마포를 뭐 카운트 3개짜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 자원이 3개짜리가 있는 겁니다. 3개짜리. 뭐 예를 들면 타이머가 3개가 있다. 타이머 3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 태스크 3개가 다 갖다 쓰면은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웨이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세마포에 그 카운트 값을 세팅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뮤텍스는 이 세마포의 값이 카운트가 1인 세마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뮤텍스는 한 놈이 점에서 쓰고 있으면은 다른 놈은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놔야지만 다른 태스크가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뮤텍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UART 통신을 하는데 뭐 프린트F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프린트F를 UART는 하나잖아요. 태스크가 동시에 만약 프린트F를 다 호출을 하게 되면 이런 뮤텍스를 쓰지 않으면은 이제 보내는 중에 중간에 프린트F가 들어가면서 어떤 경우는 행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는 문자열을 찍는데 중간에 다른 문자가 찍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이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F를 하기 전에 뮤텍스를 이제 걸고 프린트를 다 완료가 나면은 이제 뮤텍스를 풉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태스크가 만약 프린트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뮤텍스가 풀리기까지 얘는 이제 대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스케줄러가 얘는 슬립 상태 만들고 있다가 뮤텍스가 풀리는 순간 그 기다리고 있던 태스크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Q는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Q 버퍼, 뭐 링 버퍼, 요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요거는 이제 그 스케줄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펌웨어 만들 때 Q 버퍼를 만들고 나서 Q 버퍼에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하려면 폴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폴링을 해서 현재 Q 버퍼의 데이터 사이즈가 몇 개인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그렇게 짤 수도 있어요. 태스크 만든 다음에 그렇게 짜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계속 리소스를 먹게 돼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태스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같이 공유를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RTOS에서 제공해주는 Q 서비스를 쓰게 되면 얘는 내가 계속 폴링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 데이터가 기다리는지를 이제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 슬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Q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스케줄러가 얘를 깨워줘요. 스케줄러가 이 Q 들어왔으니까 이 기다리고 있는 놈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놈을 먼저 깨운 다음에 걔한테 알려주는 거, 걔를 이제 실행시켜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는 계속 잠자고 있다가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만 깨워서 실행하고 나서 다시 슬립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케줄러를 이제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이 MCU 자원을,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한 거 보시려면 RTOS 예전 문서긴 한데 프리 RTOS에 대한 책들도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제가 이걸 작성할 때 참고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RTOS 쓸 때 알아야 될 내용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열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링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네. 여기서 어디요?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는 실제 물리적으로 한계잖아요. 물리적으로 한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태스크가 이 하드웨어를 쓰려고 하면은 그거를 스케줄러가 이제 중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의 태스크만 접근해야 되는 리소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버퍼, 뭐 우리가 만든 하드웨어가 아닌 어떤 논리적인 혹은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RPC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그리고 뭐 태스크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혹은 동기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아까 모터 제어를 하는데 뭐 5kHz, 5kHz면은 얼마죠? 200 마이크로 세컨드죠. 200 마이크로 세컨드로 태스크를 실행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RTOS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타임틱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틱은 스케줄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시간입니다. 시간 주기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1kHz로 설정을 해요. 1kHz로.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딜레이 그러니까 실행될 수 있는 이 주기를 최소 1km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성을 가지려고 할 때. 네. 이제 그럴 때는 그것보다 더 적게 하려면은 일단 아까 만약 200 마이크 세컨드로 태스크를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타이머 인터럽트를 200 마이크로 세컨드로 발생을 시킵니다. 타이머 인터럽트를 200 마이크로 세컨드로 발생을 시키고 거기에서 Q나 혹은 Q나 세마포를 200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발생을 시키는 거죠. 발생을 시키고 태스크에서는 그 세마포나 Q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들어오면 깨어나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하면은 다른 걸 실행 중에도 200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면은 바로 그 태스크가 깨어나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동기를 맞추거나 할 때도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